안녕하세요, 썰닭입니다. 벌써 7월의 막바지로 가고 있습니다. 슬슬 피서철이네요. 바닷가 근처에 살고 계시는 분들 부럽습니다. 바다 완전 좋아하거든요. 물놀이도 좋아하고 올해는 물놀이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아참,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30대 초반 결혼 5년차 아이 둘이 있습니다. 저희는 사실 혼전 임신 때문에 20대 중후반에 후다닥 결혼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연애 기간도 이미 오래됐었고 모은 돈이나 가정 환경이나 비슷하고 가치관 잘 맞고 친구처럼 잘 지냈고 하여 큰 문제나 트러블 없이 결혼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5년 차임에도 저는 남편에게 여전히 설레이고 자랑은 아니지만 외모가 흔하다기보단 출중한 편에 속해서 여전히 너무 설레고 좋습니다. 남편이 표현을 잘하는 타입은 아니지만 다정할 땐 다정하고 아이들도 너무 좋아하고 육아도 최대한 나눠하려는 모습들 보면서 남편 복은 있는 편이구나 하고 가끔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이렇게 글을 쓰게 된 건 요즘 들어 남편이 크게 바뀐 건 아니지만 어딘가 묘한 느낌이 든달까요? 이런 게 여자의 촉이라는 건지 뭔지. 남편 다니는 회사에 좀 거슬리는 여직원이 있습니다. 연애 때부터도 여자 문제는 전혀 없던 남편이고 술을 좋아하는 애도 미친듯이 퍼마시거나 자주 마시거나 하진 않아서 큰 걱정도 없었어요. 전에도 회사에서 있던 에피소드들, 상사한테 깨졌으면 깨진 이야기, 회식 이야기 등등 자주 들려주던 남편이긴 했습니다만 다른 부서 여직원이 있는데 그 직원 이야기를 가끔 꺼내더라고요. 방순이가 제주도 여행 갔다 왔는데 완전 좋았대. 여행 사진 봤는데 정말 좋아 보이더라. 회사에서 방순이가 말실수를 했는데 완전 웃겼다. 이런 이야기였어요. 처음엔 뭐 회사에서 있었던 웃긴 일 이야기하는구나 정도로 생각하고 넘겼었습니다. 그런데 점심시간에 전화를 걸면 받기는 잘 받는데 점심 뭐 먹고 있냐고 물어보면 아, 방순이랑 김밥 먹고 있어. 이런 식으로 굳이 저 여자랑 밥 먹고 있다 콕 집어 이야기를 하대요. 또 어떤 날은 남편 퇴근 시간에 통화하는데 수화기 너머로 구두굽 소리가 엄청 크게 들려서 이야기하니 아, 옆에서 방순이가 걷고 있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길로 시간상으로는 바로 퇴근하여 집에 온 곳은 맞지만 같이 대중교통 탄 것 같더라고요. 이것도 괜히 찝찝했습니다. 우리 집과 회사가 가까워서 남편은 주로 대중교통 이용합니다. 어딘가 찜찜한 기분이 점점 들었지만 아이들을 너무 사랑하고 아껴주고 저를 대하는 태도도 한결같다 생각했기에 애써 무시했었습니다. 그러다 얼마 전 남편의 카톡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게 문제였어요. 서로 당연히 숨기는 것이 없기에 서로의 패턴이나 비밀번호는 다 알고 있었지만 굳이 보진 않았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혼자 씻으러 들어갔는데 순간 소파에 올려둔 남편 폰이 눈에 확 들어왔고 전 결국 보게 되었습니다. 핸드폰을 봤더니 그 여직원과 개인톡을 많이도 했더라고요. 근데 참 애매한 게 카톡만 봐서는 바람핀다는 증거가 될 만한 내용은 전혀 없어요. 아예. 그치만 정상적으로 보이진 않더군요. 유부남과 미혼인 여자가 굳이 개인톡을 할 이유가 있는 건지. 읽어보니 업무 관련 톡이 간간히 있지만 대부분은 잡담이었고 그 여자가 먼저 보낸 날도 있고 남편이 선톡을 한 날도 있었습니다. 대충 기억나는 걸 몇 개 써보자면 아, 오늘 점심 뭐 먹지? 나 김치찌개 먹고 싶어. 어디야? 시간이 이른 오후 때였는데 업무 중일 시간일 텐데 왜 어디냐는 톡이 있었는지도 모르겠네요. 지금 머리 안 어울리는 것 같아. 전이 난 듯. 톡만 보면 무슨 친한 친구 사이 같더군요. 서로 반말과 존댓말을 섞어서 하더군요. 좀 읽다가 화장실 문 열리는 소리가 들려 안 본 척 후다닥 폰 내려놓고 딴청 피웠습니다. 심장이 벌렁벌렁거렸어요. 결혼 후로 단 한 번도 외박한 적 없고 겉으로 놔둔 적도 없다고 생각한 남편인데 저 여자가 뭔데 저렇게 친하게 지내는 거지? 싶었어요. 그런데도 저는 그냥 남편이 너무 순수하고 오히려 당당하니까 그 여자가 어쨌다 저쨌다 하는 얘기들도 저한테 하고 카톡도 지우려면 지우고 숨길 수 있었을 텐데 떳떳하고 아무 사이도 아니니까 그대로 남겨둔 게 아닌가, 이런 바보 같은 생각들로 합리화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아무 사이도 아닐 거라고 믿고 그리 생각하고 싶지만 바람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죠. 제가 너무 멍청하고 답답한 걸까요? 남편과 진지하게 이야기해볼까 싶다가도 혹시나 남편이 당황스러워하거나 내 생각과 다른 답변을 내놓는 건 아니겠지 하는 걱정도 들고 무엇보다 뭐라고 말을 꺼내야 하는지 무슨 질문을 해야 하는 건지 정말 모르겠어서요. 남편보다도 유부남인 걸 뻔히 알면서 심지어 아이도 있는데 개인적인 연락을 저렇게 꾸준히 해대는 그 여자가 이해가 안 되네요.
정신없이 글을 썼는데 카톡 내용 중에는 남편이 저희 아이 사진을 그 여자에게 보낸 것도 있었습니다. 대화 내역을 쭉 본 게 아닌데 사진 탭 들어가서 대충 훑어봤을 때 저희 아이랑 남편이 같이 찍은 셀카도 보내고 아이만 있는 사진도 몇 장을 보냈더라고요. 이건 도대체 뭔지. 사진 탭에서 내리다본 거라 그 사진을 보내며 무슨 대화를 했는지까지는 정확히 모르겠네요. 아, 갑자기 생각났는데 이모티콘도 둘이 자주 쓰더라고요. 남편이 카카오 캐릭터 눈이 하트인 이모티콘도 막 보냅니다. 얼핏 오르내리면서 본 게 2개 정도인 듯. 그 여자도 처음 보는 이모티콘 이것저것 쓰는데 어떤 캐릭터가 땡큐. 하는 이모티콘에도 하트가 달려있고, 아, 갑자기 열이 엄청 받네요. 하루빨리 얘기해봐야겠어요. 추가 글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읽어주시고 남겨주신 댓글들 하나하나 읽고 또 읽고 했어요. 여러 의견과 조언 감사합니다. 일단은 아는 척 안 하고 있다가 다음번에 또 그 여자 이야기를 하면 당신 그런 행동에 제 감정이 어떤지, 어떤 생각들이 드는지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해볼 거고요. 그래도 많은 분들이 바람까지는 아니고 썸 정도 갖다 해주셔서 사실 그 자체도 문제지만요. 아직은 바로잡을 수 있을 것 같은 희망이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도 드네요. 잠자리까진 하지 않았을 거다. 그런 말이 듣고 싶었던 걸지도요. 실은 더 풀자면 풀 이야기들이 있긴 하지만 아주 혹시라도 남편이든 그 여자든 이 글을 우연히 보게 되고 조금이라도 눈치채면 증거인멸해가면서 더 영악하게 뒤에서 먼지거리라도 할까봐 싶은 이상한 불안감, 걱정이 있기도 하고 그런 정황들을 더 글로 적게 되면 제 맘만 더 안 좋아져서 글도 적당히 쓰고 말하는데 복잡하네요. 녹음 어플도 한번 알아볼게요. 그리고 남편 폰 몰래 볼 기회가 또 나면 대화 내역 최대한 사진 찍어 놓을 생각이고요. 이건 그냥 생각난 건데 좀 예전이고요. 남편이 SNS 아이디는 있고 자주 하진 않는데 1년에 2-3개 정도? 아이 사진, 가족 사진, 음식 사진 정도 올려요. 가끔 들어가서 이것저것 보고 친구들 거 좋아요는 누르거든요. 오래 교제했기도 하고 남편 친구 다 알고 엔간한 지인 다 알아요. 그리고 직장 동료 몇 명도 서로 마팔이었는데 그 여직원도 있었거든요. 여직원 팔로워가 3명 있었는데 1명은 비공개여서 잘 모르겠고 나머지 2 계정 그냥 구경했던 적이 있는데 그 여직원 사진에 다 좋아요를 눌렀더라고요. 그 여자 말고 다른 여직원 계정에는 사진이 워낙 많아 다 체크한 건 아닌데 최근 게시물 3-4개 정도 하트 누른 것만 봤어요. 별거 아니다 싶기도 했지만 넌지시 여사친이나 여자 동료들 좋아요는 너무 자주 누르지 마. 농담처럼 말한 적이 있었긴 해요. 이게 근데 2-3년 전인가? 그랬고 지금 그 여자 계정 염탐해보려고 하니 비공개여서 확인은 안 되네요. 마음이 불안하니 별게 다 생각나고 지금 행복을 잃고 싶진 않아요. 잘 얘기해보고 고쳐지길, 앞으로 그러질 않길 바라야죠 뭐. 그렇지 않은 반대 경우는 생각만으로도 소름 끼치고 숨이 턱 막히는데 잘 해결되기를 단단히 준비해서 잘 말해보려고요. 댓글입니다. 둘 다 알아요. 서로 호감으로 적당히 즐기는 가벼운 썸인 거죠. 근데 그게 너무 좋으니까 바람피는 건 아니니까 하고 스스로 합리화하고 있는 거고요. 꾸준히 지속되면 단계를 밟아 발전될 관계죠. 생각보다 많아요. 지긋지긋하네요. 쓰니가 눈치챌 정도면 이미 직장 동료들도 꽤 알 거고요. 다 티나거든요. 바람까진 아니고 아내 아닌 이성과 설레는 듯 아닌 듯한 감정을 즐기는 상태로 보여요. 지금 그 여자 얘기를 아무렇지 않게 하는 이유는 아직까진 아무 사이 아니고 당당하단 뜻입니다. 앞으로는 더 많이 할 거예요. 아무 사이 아니니까. 계속 선 넘지 않고 저 상태일 수도 있는데 아마 님은 계속 스트레스 받을 거예요. 님 기분을 말해요. 불쾌하다고. 이런 게 바로 오피스 와이프. 이러다 정분 나서 이혼하고 원룸 방 잡아놓고 같이 출퇴근하는 사람 봤어요. 아내가 불쌍하더라고요. 딱 보니 둘 다 즐기고 있는 것 같구만. 쓴이 없는 사무실에서 지들끼리 얼마나 히덕거릴지 뻔하다. 어느 한순간에 불붙어서 모텔까지 가버릴지도 아무도 모르는 거. 둘 중에 하나가 마음에 있는 거네요. 저거 저러다 대화 내용이 자기야로 확 바뀔 겁니다. 제 경험상. 전 여친이 돈과 매달린 유부남이랑 코드 잘 맞는다고 개인톡하고 같이 만나고 저한테도 자주 그놈 이야기 하더니 애 사진도 카톡으로 받았다 하고 말이죠. 별일 있겠어 했는데 시간 지나니까 자기야 사랑해. 이럽니다. 저도 둔한데 촉 발동돼서 되게 느낌 이상했어요. 그 촉 맞는 겁니다. 다 왔네. 저러다 회식한다 어쩐다 술 한잔 들어가길 기다리는 거지. 술 핑계만큼 좋은 게 없잖아. 그렇게 제 남편은 바람났었어요.
폰에 녹음 어플 설치 후 숨기기에서 통화 내용 구글로 오게 해서 다 듣고 뒤집었죠. 남자가 즐기네. 자기 가정 깨지지는 않을 정도라며 합리화해가며 저는 신랑이 그런 적 있고요. 바로 새벽에 캐치해서 그냥 제 폰에 사진 더 찍어두고 깨웠어요. 처음에는 우기려 하길래 내가 직장이나 같은 아파트 단지에 결혼한 잘생긴 오빠나 남동생뻘 남자랑 쓰레기도 같이 버리고 티타임도 같이 하고 단지 내 일 같은 것도 같이 하면서 서로 스타일도 지적해주며 하트 뿅뿅 이모티콘도 보내면서 지내고 너는 괜찮냐? 하니까 그제서야 상상이 되고 역시 사지가 되는지 미안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는 바람 필 줄 몰라서 안 피냐? 이것도 바람이야. 네가 나한테 걸렸을 때 부끄러운 거면 바람이야. 내가 싫은 거면 바람이야. 둘이 뒹굴어야 바람이냐? 그리고 나는 너처럼 이렇게 들통나게 바람 안 펴. 나는 필 생각이면 아주 철두철미하게 피지. 알았어? 한 번만 더 걸리면 양육권 친권 다 갖고 재산까지 소송 가더라도 다 가져갈 거고 자식성도 내 성으로 바꾸고 찾아오지도 못할 곳으로 떠날 줄 알아라. 그리고 향후 20년간은 내가 이번 일을 꺼내든 의처증을 부리든 네가 감당해야 한다. 라고 했어요. 신랑도 오케이 했고 지금 4년째입니다. 내 남편보다 남편에게 꼬리치는 여자가 더 싫은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하지만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남자라면 그런 상황 자체를 안 만들었을 거라는 거 글쓴이도 아시잖아요. 당사자가 불쾌할 만한 행동임을 충분히 알 텐데 둘 다 합리화하고 즐기고 있는 거예요. 추가 글입니다. 처음 작성한 글에 많이 달아주신 댓글들을 읽고 또 읽고 여러 방법들 생각해보고 했는데 일단 당장은 티를 내진 말자 싶어서 아무 내색 안 하고 평소처럼 생활했어요. 마침 화요일에 직원들끼리 간단히 회식 자리 가지고 술 좀 들어간 채로 집에 왔네요. 잠든 거 몇 번이고 확인 후에 몰래 폰 가지고 화장실 가서 확인해봤어요. 댓글들처럼 벚꽃 같이 찍힌 사진이라도 나와야 바람이냐. 지금 이미 그 여자에게 저렇게 설레어하고 그렇게 서로 연락을 쳐야 됐던 게 그것만으로도 바람이죠. 바람일까요? 물었던 제가 바보였죠. 어느 정도 확인하니 카톡은 거의 매일 하는 수준이었고요. 전에 슬쩍 봤을 때는 날짜까지 다 보진 않았는데 이번에 보니까 일주일에 최소 3일, 많게는 5일 정도는 카톡을 처하고 있었고 주말에도 연락을 종종 하대요. 아이들이랑 저랑 있던 순간에도 그 여자랑 카톡 주고받으며 실실 웃었을 생각이 들면서 이게 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참담한 느낌이 드네요. 그땐 최근 톡만 봐서 최근에는 그런 대화를 덜 한 건지 삭제를 한 건지 모르겠는데 대화 내역을 더더 올려보니 가관이네요. 실소 나오다 속이 터질 듯이 열불났는데 내용이 워낙에 많아서 그 새벽에 다 보는 건 포기했습니다. 손톱은 누가 어땠나 할 것 없이 둘 다 골고루 했네요. 점심 메뉴 얘기는 일상 다반사, 둘이 먹은 점심 음식에 각자 부위한 손가락 같이 나온 사진, 원피스 살 건데 골라봐달라, 서로 휴가 사진 공유하고 여자 비키니 입은 사진도 남편에게 보내고 거기에 남편은 이모티콘으로 답하고 뿅뿅. 서로 별명을 놀리며 크크크크 거리고 방구. 방순. 아주 톡에서 웃느라 난리네요. 크크크크크 천지네. 아 별명이 아니라 애칭일 수도 있겠네요. 점심 고기 먹고 싶다. 오빠가 먹여줄게. 사무실에 핸드크림, 선풍기 같은 본인들 물건 사진 찍어 올리면서 이것 좀 쓸게. 수고했죠. 고생했어. 굿밤. 같은 응원 문구 같은 것들, 귀청 말투. 아주 잘해. 잘했어. 우쭈쭈. 저희 집에서 저녁 차려 먹은 사진도 보낸 적도 있고 맛있겠지? 너가 좋아하는 메뉴. 무슨 업무적인 얘기하다가 남편이 오빠만 믿어. 머리 바꾼 거 안 어울린다. 전머리가 낫다. 내일 새로 했어. 내일 봐봐. 직원들끼리 노래방에서 같이 찍은 사진에는 둘이 딱 붙어 있고 남편이 그 여자 SNS 글 캡처해서 그걸로 놀리는 것도 있었고 진짜 웃긴 건 우리 아이들 사진은 왜 보냈는지 제정신인지 보내면 여자는 귀엽다. 졸기탱. 볼 만져보고 싶다. 이딴 개소리로 답장을 했었네요. 정말 소름 끼쳐요. 제 폰으로 남편 폰 화면 일단 저런 거지 같은 부분들 다 찍어는 놨어요. 대화 톡이 너무 길어서 다른 날 더 예전 대화까지 털어볼 생각입니다. 뭐 더 나오면 나왔지 덜 할 것 같진 않아요. 확인한 날 화장실에 쪼그려 앉아 숨죽여 울었네요. 아이라도 혹시 깰까봐. 아직 어디에도 누구에게도 털어놓지도 못하고 분한 마음 여기나마 글로 남기게 되네요. 아 인스타도 남편 거로 들어가 봤는데요. 그 여자 인스타 봤는데 좋아요 몇 개 누른 거 말고 바람낌새 보이는 류의 글이나 댓글은 전혀 없었네요. 아무튼 인생이 허무하고 그래도 한구석으로 믿고 싶었던 남편이었는데 이제 그냥 남 같네요.
몇 년을 저리 가깝게 지내며 SNS나 메시지에서 티를 안 냈을 뿐 실제로 선을 넘었을지 어떨지 모르는 거죠 뭐. 넘었겠죠. 그리고 어찌됐던 그렇게 아이들 잘 놀아주고 변함없을 것 같았던 인간인데 전형과 히덕거리고 좋아 죽으며 저짓거리 해온 게 다 놓고 싶지만 오로지 아이들만 생각하며 버텨보려고요. 증거 수집 어떻게든 더 계속 해볼 거고요. 남일 같았던 이혼, 나는 절대 할 일 없을 거라 생각했던 이혼에 대해서 생각이 깊어지네요. 두서없고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두 년놈들 불행해지기를 매일 기도합니다. 댓글입니다. 똑같이 행동해보세요. 머리를 잘 굴려서 몇 배는 더 괴롭게 해줘요. 스니님 핸드폰 비번 걸어놓고 남편 눈치채게끔 카톡하는 모습 흘리고 카톡하면서 실실 웃고 그러다 남편이 카톡 보자고 하면 아니야 하고 폰 닫고요. 남편이 언젠가 님 몰래 카톡 확인해보려고 하겠죠? 그때 비번 걸린 거 알 거고요. 카톡 대화창도 싹 다 비워놓으세요. 마치 증거 없애려고 한 것처럼 자주 통화하는 친구 하나 이름 애매하게 바꿔서 저장해둬요. 그럼 자기도 느끼는 게 있겠죠. 추궁하면 왜? 그냥 친하게 지내는 지인이야. 그러고 계속 톡도 지워놓고요. 주말에도 애들 잠깐 맡겨놓고 엄청 꾸미고 잠깐 나간다거나 남편 올 즈음 그날 낮에 어디 외출했던 것처럼 엄청 예쁜 옷에 꾸미고 있다가 남편 오는 소리 나면 스니님 방금 집에 온 것처럼 옷까지 집으면서 방에서 나온다든지 하고요. 똑같이 느끼게끔 괴롭혀야죠. 복직 알아보세요. 오늘도 비혼 비출산 다짐하고 갑니다. 올해 20살 되는 학생인데요. 저희 아빠도 저 어렸을 때 폰으로 다른 여자랑 카톡하고 여튼 막 그랬거든요. 근데 저희 엄마가 복직하시고 지금은 공무원이신데 높으신 분들 만나고 막 그런 자리까지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적어도 돈이나 직장에 관해서는 엄마한테 함부로 하진 않고 엄마한테도 자신감이 느껴져요. 가장 중요한 건 언니 자존감, 자신감 높이는 거예요. 비록 경력 단절되셨어도 낮은 거라도 상관없으니까 다시 일하기 시작하세요. 그리고 자신감이랑은 별개로 기혼 여자가 직장 갖는 것도 엄청 중요해요. 아내가 전업이면 알게 모르게 무시하죠. 아빠도 엄마 복직하지 말라고 완전 뜯어 말렸지만 지금은 뭐. 카톡의 대화 내용 전부 내보내는 기능이 있어요. 대화 내보내기 기능 한번 인터넷으로 알아보시고 본인 혼자 쓰시는 메일에 옮겨두세요. 처음이 언제부터일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그렇게라도 증거 확보하세요. 그 다음은 조용히 변호사 찾아가서 그 내용으로 상담받으시고요. 변호사님이 이 정도 증거로 상간녀 소송 가능하다 하시면 그때부터 움직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혼은 안 하셨음에요. 친정과 시가에 알리세요. 바람의 시작이 작든 크든 이건 명백히 잘못한 거니까요. 모두를 껄끄러운 상황으로 만드는 수밖에 없어요. 그 후 남편의 태도를 보고 실행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절대 이혼 얘기는 꺼내지 마시고 이런 상황이 생겨서 스니님이 고통스럽고 우울하고 믿음이 깨졌다를 강조하시고 쥐잡듯이 잡아야 해요. 그리고 며칠 생각 좀 정리하고 오겠다 하고 애기 둘 남편한테 맡기고 어디서 좀 쉬다 오세요. 남편이 회사 가니까 시댁 식구들이든 누군가는 와서 애를 보든 할 거고 잠시나마 자기 아들이 또는 남편 자신이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면 정신을 차릴 수도 있어요. 와이프의 소중함을 깨닫고 정신 차리고 돌아오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다고 해도 그때부턴 스니님도 남편을 돈 버는 기계로만 생각하고 이용하세요. 괴롭겠지만 현재는 이 방법이 최선인 것 같아요. 이미 정신적으로 외도를 당하신 거네요. 그 심정이 어떨지 유경험자로서 제가 다 화가 납니다. 도움이 될까 싶지만은 이혼을 진행하게 된다면 하나라도 더 챙겨서 거짓골로 쫓아내세요. 하지만 이혼하고 그 둘이 대놓고 히덕거리는 꼴을 보는 게 더 힘드실 수도 있다는 점을 잊지 마시고 냉정한 가슴으로 판단하여 최대한 상처 안 받으시길 바랍니다. 후기입니다. 처음엔 바람인지 아닌지 긴가민가하는 글이었지만 촉이라는 게 새삼 무서운 거구나 알았네요. 그 당시 카톡들 캡처하고 대화 내용 내보내기도 했었어요. 그 후로도 틈만 노리다가 또 뭔가 놓친 것이 있나 싶어서 두고 보다가 오늘 그 사이에 쌓인 카톡들 그리고 SNS 쪽지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바로 방금 잠든 남편 폰 지문으로 해제하여 캡처 다 했습니다. 제가 두 번째 글을 작성한 게 20일이던데 그 사이에도 하루하루가 아무렇지 않은 척 연기한다고 했는데 뭐 딱히 아무런 눈치도 못 챘던 것 같네요. 남편은 원래 SNS 자체를 거의 안 해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인스타를 제가 잘 몰라서 이전번에 몰래 남편 폰 봤을 때는 쪽지도 체크를 했었지만 증거다 싶은 것을 찾지는 못했었어요. 그런데 방금 들어간 인스타에서 그 사용자 프로필에 빨간 점 표시가 있어서 보니까 정말로 비공개 계정? 그런 게 있더군요.
댓글에서도 어떤 분이 확인해봐야 한다 하셨는데 어떻게 검색을 해봐야 하나 했더니 그냥 남편 폰에서 계정 전환하면 바로 나오는 거였네요. 그 여자가 보낸 쪽지 때문에 빨간 점이 떴었던 건가 봐요. 쪽지들 다 캡처해서 제 클라우드로 옮겼어요. 그 여자도 비공개 계정으로 따로 사용하는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아는 남편 계정의 팔로잉에는 저 여자께 다른 아이디로 있거든요. 둘 다 프사도 없이 비공개로 연락용으로 저렇게 사용한 듯 싶네요. 게시물도 하나도 없고요. SNS 쪽지를 보니 더욱 뒤통수 맞은 기분이 참... 바로 몇 시간 전까지도 그렇게 더럽게 뒤에서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네요.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아이들하고 놀아주면서 머릿속으로는 전혀 생각만 가득했던 건 아닐까. 전 제정신으로 못 버티겠더라고요. 뭐 애써 마음 접고 굽히고 제 경제력을 키워 이혼을 하던 전현을 고소하고 남편은 돈 버는 기계로만 아이들만 생각하며 그렇게 버티던지 어떻게 할지는 정말 저도 모르겠지만요. 지금은 그냥 이런 놈 두고 내가 남편 복은 있다, 잘생겼고 아직도 설렌다, 어쩐다 했던 제 자신이 너무 수치스러워요. 마음 같아선 여직원 얼굴 다 까고 신상 모든 거 알아내서 매장시켜버리고 싶어요. 그치만 그렇게 하면 오히려 제가 불리해질 수도 있는 거겠죠. 이젠 눈물도 안 나네요. 우리 사이 멋지다, 자랑스럽다 하던 친정엄마 생각하면 억장이 무너지네요. 어떻게 해야 가장 효율적으로 엿먹일 수 있을까요? 참, 가족 동반 행사도 있었고 돌싱 아니라 엄연한 가정이 있는 거 저 여자도 알아요. 요새는 회사 일이 바쁘다며 거의 매일을 늦게 들어오고 전보다 회사 얘기하는 빈도수가 확 줄었는데 쪽지들 보면 퇴근 후 지들끼리 쳐놀다 늦게 들어온 날이 더 많은 것 같고요. 그런데 찝찝한 것이 어제 보낸 쪽지를 제가 읽고 캡처한 후에도 새벽에 더 보냈더라고요. 잠이 안 와 뒤척이다 한 번 더 보는데 새벽 3, 4시쯤? 근데 잠결에 읽었어? 답장을 안 주네. 이런 말을 해서 찝찝하네요. 혹시 눈치챌까봐. 하여튼 시간적 여유 어떻게든 만들어서 여러분들 말대로 변호사부터 만나보겠습니다. 근데 인터넷에 계속 검색해보고 이리저리 읽어는 봤는데 아는 변호사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쪽으로 무지한 편이라 막막하네요. 더 알아보긴 할 거예요. 감사합니다. 댓글입니다. 진심 이거 쓸 시간에 변호사 좀 만나요. 법안에서 님이 할 수 있는 행동을 듣고 움직이세요. 행동 방침이랑 증거 어떻게 수집해라 이런 거 다 알려줍니다. 재산분배 싸움까지 미리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다들 변호사 만나라고 하는 거예요. 상간녀 소송도 마찬가지예요. 님을 응원하지만 댓글 10개보다 이혼 전문 변호사 말 한마디가 지금 님에겐 더 도움됩니다. 아는 변호사가 없으니 모르는 변호사를 찾아가야죠. 거기가 전문가예요. 여직원이랑 남편이 이제 들켰다는 걸 알겠네요. 회사 가서 어제 왜 답장 안 했어? 이렇게 물어본 순간 남편은 들켰다는 걸 아는 거죠. 이제부터 남편은 글쓴이한테 잘해줄 겁니다. 퇴근도 빨리 하고 더 다정하게 대해주거나 그게 아니면 미안하다고 바람 아니라 오해라고 구구절절 변명할 거예요. 그때 이성 잃어서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증거 수집하세요. 그리고 변호사 꼭 만나세요. 마음 떠난 사람 붙잡고 있어봐야 아무 소용없는 거 아시잖아요. 원룸까지 같이 구하시는 마당에 아이 아빠로서도 남편으로서도 이미 자격 잃은 지 오래예요. 남편이 앞으로 어떻게 행동하든 마음 흔들리지 말고 단호해지고 냉정해지세요. 남편도 글쓴이한테 들켰다는 걸 다 알았어요. 그에 님도 대비하셔야 돼요. 이때까지 네이트판 글 올라온 것 중에 제일 악질이다. 진짜 역대급 바람인 듯. 좋은 아빠, 좋은 남편인 척 연기 철저하게 하고 뒤에서는 몇 년 동안 바람 피는 여자한테 자기 애들 사진도 보여주고 와 소름. 제정신으로 가능한가 저게? 남편도 미쳤지만 바람난 여자도 애들 사진 귀엽다고 이러는 거 보면 진짜 둘 다 네이트판 레전드로 남겠네. 남자 바람 피면서 참 당당하네. 와이프한테 그 여자 얘기도 자주 하고 바람 아니라 그냥 친한 것뿐이라고 안심시키려는 의도인 건가? 와이프 면전에 대고 농락하네. 그 여자한테 애들 사진도 보여주고 내가 진짜로 바람 피는 거면 애들 사진을 어떻게 보여줬겠어? 이런 건가? 진짜 이해 불가능. 무엇보다 퇴근하고 와서 애들이랑 열심히 놀아주고 그 순간에도 그 여자랑 연락하고 사람들은 사랑꾼이라고 생각할 텐데 죄책감 따위 모르니까 저렇게 열심히 이미지 관리하고 연기하겠지.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인 건 저 여자가 유부남인 걸 알고도 만났다는 게 카톡 내용 통해서 증거로 있네요. 유부남인 걸 알고 만났는지 모르고 만났는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요. 인터넷에 이혼에 관한 정보 많습니다. 이혼을 하시던 안 하시던 응원하겠습니다. 썰닭입니다. 이번 사연은 남편과 여직원과의 관계에 대한 내용인데요. 일명 오피스 와이프라고 해야 할까요?
직장 생활하는 분들 보면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는 것 같아요. 드라마에서도 많이 나오고 제 건너 아는 분들도 이런 경우가 조금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 사실 이해는 안 가지만 배우자와의 스트레스를 직장에서 다른 이성과의 대화로 푸는 뭐 그런, 혹은 더 나아가서는 외도까지. 구독자님들은 이번 사연을 어떻게 보세요? 요즘 하도 별별 사연들이 많은데 이건 직접적인 불륜 정황은 없어서 그냥 어느 정도 참고 살아야 하는 건지, 아니면 어찌됐든 간에 그냥 썸이던 불륜이던 이혼해야 하는 건지 아내 입장에서는 힘들긴 할 것 같아요. 믿었던 사람이 뒤에서 히덕거리고 있으니. 연인 사이라면 헤어지면 그만이지만 참 부부란 게 뭔지, 사랑이란 게 뭔지. 네가 사랑을 알아? 몰라. 그러면 일단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사랑? 웃기지 마. 이젠 돈으로 사겠어. 지갑 열기 전에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얼마나 줄 수 있는데요? 성대모사 하기 전에 구독하기 눌러주세요.